AI 관련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ML 엔지니어는 보통 웹 프레임워크로 패스트 API를, 백엔드 엔지니어는 장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이 프레임워크들의 핵심 차이는 어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 있습니다. 장고는 WSGI, 웹 서버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하고, 패스트 API는 ASGI, Asynchronous Server Gateway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서 WSGI, ASGI 이게 뭘까요? 이번 시간에는 패스트 API와 장고와 같은 웹 프레임워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즉 WA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먼저 웹 서버와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소통하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CGI부터 시작해서 WSGI 그리고 ASGI까지 살펴보면서 왜 ML 엔지니어 분들은 패스트 API를 선호하게 됐는지 그 기술적 배경을 명확하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패스트 API와 장고와 같은 웹 프레임워크만을 이용해서 API 서버를 띄울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외부에 노출시키면 다른 사람들도 사용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운영에서 그렇게 사용하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첫째로 보안이 취약합니다. 장고나 패스트 API의 앱들은 보통 개발용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보안 기능이 제한적이죠. SSL이나 TLS 처리, 보안 헤더 설정, 디도스 방어 같은 기본적인 보안 기능들이 부족합니다. 둘째로는 정적 파일 처리 문제인데요.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같은 정적 파일들을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이 직접 서빙하게 되면 엄청나게 비효율적입니다. 셋째로 확장성 한계가 있습니다. 트래픽이 증가할 때 로드 밸런싱, 캐싱, 압축과 같은 기술들이 필요한데 개발 서버만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구현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능과 안정성 문제인데요. 개발 서버들은 디버깅과 편의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운영 환경에서 요구되는 높은 성능과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운영 환경에서는 이렇게 웹 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프레임워크의 아키텍처를 사용합니다. 각각이 자신 전문 분야에 집중해서 전체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회사에서도 효율성을 위해서 팀을 만들어서 팀의 특화된 업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분담해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웹서버 운영 시에도 이렇게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 웹서버,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웹 프레임워크로 나눠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웹서버는 주로 아파치나 엔진엑스를 사용하고요. 웹서버가 하는 일은 CSS, 자바스크립트, 이미지 등 정적 파일 서빙이나 로드 밸런싱, SSL 터미네이션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마치 회사에서 리세션 데스크처럼 첫 번째 관문 역할을 하는 거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는 파이썬으로 개발한다면 주로 유비콘이나 거니콘을 사용하고요. 파이썬 인터프린터를 실행해주거나 프로세스, 스레드들을 관리해줍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작성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주로 다루는 웹 프레임워크는 개발자가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베이스 처리에 집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모여있는 툴킷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개발을 할 때 처음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일일이 개발하진 않죠. 웹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ORM이나 미들웨어, 그리고 라우팅, 템플릿 엔진이나 인증 시스템 같은 거를 활용해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용자 로그인 기능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레임워크 없이 처음부터 만든다면 비밀번호 암호화나 세션 관리, CSRF 보호나 SQL 인젝션 방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 땀 한 땀 직접 구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웹 서버를 운영할 때 이렇게 각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을 잘 가져다 사용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희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집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이 웹 서버와 웹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소통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등장하는 겁니다. CGI, WSGI, ASGI의 플레임을 보면
Common Gate Interface, 웹 서버 게이터 인터페이스, Asynchronous Server Gateway Interface. 참고로 WSGI는 WSGI라고 많이 부르고요. ASGI는 ASGI라고 부릅니다. 네, 무튼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뭘까요? 바로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입니다.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는 아파치와 엔진엑스와 같은 웹 서버와 그리고 저희가 주로 사용하는 장고와 패스트 API와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표준화된 통신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페이스란 서로 다른 두 시스템이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된 규칙입니다. 마치 USB 포트처럼 어떤 제조사의 기기든 USB 규격만 맞으면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또한 게이트웨이는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와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개념인데요. 주로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게이트, 즉 마치 관문 역할을 하는 데 쓰이는 개념입니다.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는 웹 서버와 웹 애플리케이션 간의 표준화된 중간 계층 역할을 하는데요. 웹 서버가 애플리케이션의 코드를 직접적으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 해당 코드를 읽어서 결과를 대신 반환해주는 번역기 역할이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보세요. 엔진엑스는 C로 작성된 웹 서버입니다. 이 엔진엑스가 여러분이 파이썬으로 작성한 패스트 API 장고 코드를 어떻게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의 핵심 역할들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프로토콜 변환입니다. 클라이언트가 보내는 HTTP 요청을 애플리케이션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주는 역할이죠. 예를 들어서 브라우저에서 포스트 메서드에 유저들을 조회하는 요청을 보내면 이걸 별도의 구현 없이 여러분의 파이썬 함수가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가 이 HTTP 요청을 파싱을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 변수 전달입니다. 요청에 포함된 다양한 정보들, 예를 들어서 헤더, 쿼리 파라미터, 메서드, 포스트 겟 이런 메서드, 그리고 클라이언트 IP 등등을 애플리케이션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택배 기사님이 택배에다가 송장을 적어서 거기에 받는 사람 이름, 받는 사람 주소, 이 송장을 적어서 붙여놓고 전달을 해주는 것처럼 요청과 함께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모두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응답 처리입니다. 여러분이 작성한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사용자 정보를 제이슨으로 반환해줘 라고 하면 이걸 다시 웹 서버가 이해할 수 있는 HTTP 응답 형태로 변환해주는 겁니다. HTTP 상태 코드도 붙이고 헤드도 설정하고 바디, 리퀘스트 바디도 올바른 형태로 만들어줘서 웹 서버에 돌려주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는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웹 서버와 애플리케이션 사이의 통역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CGI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CGI, WSGI, ASGI를 톨게이트로 비유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먼저 CGI는 구형 수동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GI는 1990년대 초에 등장한 최초의 웹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인데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이죠?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을 보내면 웹 서버, 아파치나 엔진엑스와 같은 웹 서버가 CGI 수동 게이트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는 매번 새로운 직원, 프로세스죠. 매번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처리하는 방식인데요. 마치 톨게이트에 차 한 대가 올 때마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해서 요금받고 바로 해고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조가 간단합니다. 이건 CGI의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하지 않아서 이해하기는 쉽습니다. 요청 하나당 프로세스, 이 직원 하나. 딱 1대1 대응이니까 디버깅도 쉽고 구조도 명확하죠.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을 계속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바로바로 해고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한 프로세스가 크래시되어도
다른 요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안정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높은 오버헤드 문제가 있습니다. 매 차량마다 새로운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하는 비용이 엄청나겠죠? CGI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새로운 프로세스를 생성해야 합니다. 프로세스 하나를 만드는 것도 메모리 할당하고 CPU 시간 쓰고 운영체제 리소스를 사용하는 비싼 작업이에요. 사용자 100명이 동시에 접속하면 100개의 프로세스가 각각 생성되는 겁니다. 각 요청마다 독립적인 프로세스를 생성하다 보니 메모리 사용량도 폭발적으로 늘어나죠. 똑같은 파이썬 코드를 실행하는데도 요청마다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로드하는 거니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굉장히 느립니다. 톨게이트에서 직원을 새로 고용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CGI도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시간이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특히 파이썬 같은 인터프리터 언어는 프로세스가 시작할 때 인터프리터까지 초기화해야 되니까 더욱 느려지죠. 그래서 CGI는 트래픽이 적은 초기 웹 환경에서는 괜찮았지만 점점 사용자가 늘어나고 고도화되면서 웹 서버들이 고도화되면서 점점 심각한 성능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WSGI, 위스키입니다. 위스키는 2003년에 파이썬 웹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표준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자동 게이트가 등장했네요.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을 보내면 웹서버가 이를 받아서 위스키 자동 게이트로 전달합니다. 이 자동 게이트의 핵심은 정규직 직원들입니다. 이 정규직 직원들을 미리 고용을 해놓고 교대로 처리한다는 점이죠. 매번 사람들을 고용했던 CGI와는 다르게 미리 고용된 직원들이 여러 차량을 순서대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효율적인 비용 관리입니다. 정규직 직원들을 고용해서 교대로 처리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CGI처럼 차 한 대가 올 때마다 새 직원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미리 5명, 10명 직원을 고용해두고 이들이 돌아가면서 차량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위스키도 마찬가지로 미리 생성된 프로세스나 스레드풀을 사용합니다. 한번 만들어 놓은 워커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처리하니까 리소스 효율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CGI에 비해서 훨씬 빠릅니다. 미리 훈련된 직원들이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플리케이션이 이미 메모리에 로드되어 있고 파이썬 인터프리터도 실행 중인 상태라서 요청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비즈니스 로직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CGI처럼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프로세스를 새로 생성하고 모듈 로드하고 이런 시간이 없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들웨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스키는 기본적으로 동기 처리를 합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가 가능하죠. 톨게이트 직원 한 명이 한 대의 차를 처리하는 동안 다른 차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의 요청이 완전히 끝나야 다음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AI 모델 추론하는 것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나 외부 API 호출과 같은 I/O 작업이 많은 경우에는 이 동기 처리 방식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위스키의 동기 처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ASGI입니다. ASGI는 AI 스마트 게이트웨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데요. ASGI는 2016년에 등장한 차세대 비동기 웹 인터페이스로 특히 실시간 애플리케이션과 AI 워크로드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HTTP 요청이나 웹소켓 연결을 보내면 웹서버가 이를 받아서 ASGI라는 AI 스마트 게이트웨이로 전달합니다. 이 스마트 게이트웨이는 동시에 여러 차량을 처리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한 대가 처리하는 동안 다른 차들을 기다리게 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작업을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거죠. ASGI 톨게이트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최소한의 리소스 비용입니다. 한 명의 AI가 동시에 수많은 차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위스키에서는 직원 5명이 있으면 최대 5대의 차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하지만 ASGI는 마치 초능력을 가진 AI 직원 한 명이 동시에 수천 대의 차량을 처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일 스레드에서 이벤트 루프라는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인데 메모리 사용량은 최소화하면서도 엄청난 수의 동시 연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초고속 처리입니다.
비동기로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차량의 요금 결제를 위해서 카드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이 AI 직원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고 다른 차량들을 계속 처리하는 거죠. S기를 사용하면 데이터베이스 쿼리나 외부 API 호출과 같은 I/O 대기 시간 동안 다른 처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AI 모델 추론 중에 GPU를 사용하는 동안 CPU는 다른 요청들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처리량이 크게 향상되는 거죠. 세 번째로 다양한 프로토콜 직원입니다. 기존 HTTP뿐만 아니라 웹소켓, HTTP 버전 2까지 지원합니다. 이건 마치 톨게이트가 일반 승용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트럭, 그리고 심지어 드론까지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실시간 채팅이나 라이브 스트리밍, 온라인 게임과 같은 양방향 통신이 필요한 애플리케이션들이 바로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을 필요로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실시간 통신 기능입니다. 이전에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요청해야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면 이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실시간 데이터 푸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챗 GPT의 스트리밍 응답이나 실시간 주가 알림과 같은 웹 애플리케이션은 이런 기능이 필수적이죠. 자, 지금까지 WAS,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들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웹 프레임워크인 FAST API와 장고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FAST API는 비동기 퍼스트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비동기 코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말이죠. 특히 유비콘을 개발한 탐 크리스티가 FAST API의 창시자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버와 프레임워크가 처음부터 완벽한 호흡을 맞추도록 설계된 거죠. FAST API는 ASGI, S기 전용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비동기 처리의 모든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소켓, 스트리밍 응답, 실시간 통신 등이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 거죠. ML 엔지니어 분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보면 AI 모델 추론, 대용량 데이터 처리, 실시간 예측 서비스 이런 작업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요청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서 이미지 분류 모델이 GPU에서 추론하는 동안 서버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 사용자 경험이 최악이겠죠. 하지만 FAST API와 유비콘을 사용한다면 GPU가 한 이미지를 처리하는 동안 CPU는 다른 요청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비동기 처리의 위력이죠. 장고는 위스키를 기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S기 지원을 추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동기 코드가 기본이고 비동기는 옵션인 상태죠. 마치 기존의 안정적인 집에 나중에 스마트홈 기능을 추가한 것과 비슷합니다. 장고가 거니콘, 즉 위스키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2010년경에 파이썬 웹 생태계를 보면 위스키 표준이 이미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장고가 주류 웹 프레임워크로 자리 잡은 상태였죠. 당시에 장고 개발자들이 가장 필요로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프로덕션 배포를 위한 안정적인 서버였어요. 개발용 서버로는 괜찮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더욱 안정적이고 확장 가능한 서버가 필요했었거든요. 그때 등장한 게 거니콘입니다. 거니콘은 그린 유니콘이라는 뜻입니다. 거니콘은 장고의 위스키 기반 구조와 완벽하게 맞아떨어졌고 멀티 프로세스로 안정성을 보장하면서도 설정이 간편했습니다. S기가 이미 발달한 현 시점에서도 장고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장고는 배터리 포함이라는 철학으로 ORM, 관리자 페이지, 인증 시스템, 보안 기능 이런 기능들이 모두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백엔드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기에는 장고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백엔드 작업은 동기적으로 처리해도 충분히 빠르기 때문에 위스키의 간단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겁니다. 거니콘의 멀티 프로세스 방식도 CPU 집약적인 작업에는 더욱더 효율적이고요. 결론적으로 각자의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하는 거예요. ML 엔지니어에게는 비동기와 실시간성이, 백엔드 엔지니어에게는 안정성과 풍부한 기능이 더 중요한 거죠. 자, 이제 처음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을 겁니다. 왜 ML 엔지니어는 FAST API를, 백엔드 엔지니어는 장고를 선호하는가? 그 답은 바로 각자의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기술 스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CGI라는 구형 수동 게이트에서 시작해서 위스키의 효율적인 자동 게이트를 거쳐
ASCII의 AI 스마트 게이트까지. 웹 기술의 발전 과정은 더욱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사용자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ML 엔지니어들은 AI 모델의 무거운 연산과 실시간 응답을 처리하기 위해서 비동기와 성능을 선택했고, 백엔드 엔지니어들은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검증된 안정성과 풍부한 기능을 선택한 거죠. 기술 선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업무 특성에 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